마음속에 남아있는 감정의 흔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조용한 틈마다 미세한 결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래전에 지나간 일이라 여겼던 감정도 어느 순간 작은 파동에 스쳐 올라오며 아직 여기에 있다는 기척을 남깁니다. 그것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기보다 마음이 오랫동안 간직해온 결의 일부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잊으려 해도 마음은 자신에게 남아있는 것을 쉽게 버리지 않습니다. 버리지 못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결이 본래 그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의 사유에 따르면 감정의 흔적은 마음의 결을 알려주는 가장 솔직한 기록입니다. 잊힌 듯 조용히 내려앉아 있는 감정은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지만 필요할 때 조용히 고개를 들어 마음의 상태를 비춥니다. 그 흔적을 서둘러 지우려 하면 마음은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지고 흔적을 붙잡으려 하면 더 크게 일렁입니다. 마음은 늘 조용한 관찰을 원할 뿐 거친 개입을 원하지 않습니다. 흔적처럼 남은 감정의 결을 바라본다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마음이 지나온 길을 살피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판단과 비판을 위한 탐색이 아니라 마음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이해하려는 사유의 과정입니다. 흔적은 버림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단서이며 마음이 어떻게 흔들리고 어떻게 가라앉고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조용히 알려주는 표식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감정의 결을 따라 마음의 깊이를 살펴보려 합니다. 그 결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고요 속에서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는 듯 보이지만 완전히 사라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겉으로는 잦아든 것처럼 보일 때에도 마음의 깊은 곳에는 여전히 작은 결로 남아 있습니다. 그 결은 뚜렷한 형태를 지닌 것도 아니고 분명한 기억으로 떠오르는 것도 아니지만 마음이 조용해질 때마다 아주 미세한 떨림으로 존재를 드러냅니다. 사람이 그 떨림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지나칠 때도 있지만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해서 흔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은 조용한 기록자처럼 모든 감정의 자취를 자신 안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감정의 장결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마음이 단순한 저장소가 아니라 하나의 결을 지닌 생명과 같기 때문입니다. 물결이 지나간 자리에 자국이 남고 바람이 스친 자리마다 장가지가 흔들리듯이 마음도 스쳐 지나간 감정마다 미세한 흔결을 남깁니다. 그 흔결은 시간이 흐르면 조용히 가라앉지만 완전히 사라지는 일은 잘 없습니다. 흔적은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다른 결과 섞여 새로운 깊이로 남게 됩니다. 사람은 흔히 이런 결을 과거라 부르지만 마음의 입장에서 그것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하나의 움직임입니다. 사람이 감정을 완전히 지웠다고 느낄 때조차 마음은 그 감정을 다른 형태로 저장하고 있습니다. 잊었다고 생각한 슬픔이 어느 날 조용히 스며오고 이미 지나간 분노가 작은 상황에서 다시 흔들리고 한동안 떠오르지 않던 두려움이 미세한 긴장으로 되살아나는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감정이 다시 되살아난 것이 아니라 남아있던 흔적이 잠시 빛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러한 흔적의 기척은 마음이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정직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음은 자신에게 남아있는 것을 숨기지 못합니다. 감정의 장결은 때로 아주 사소한 자극에도 반응합니다. 작은 소리, 익숙한 냄새, 오래전에 들었던 말의 기척, 스쳐 지나가는 표정 하나가 흔적을 건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식적으로 기억을 떠올린 것이 아니라 마음의 결이 스스로 깨어난 것입니다. 이런 순간 사람은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한 채 마음이 미세하게 흔들렸음을 느끼게 됩니다. 흔드는 힘이 크지 않은데도 마음이 응답하는 이유는 흔적이 이미 마음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파동에도 잔물결이 이는 것은 물이 약해서가 아니라 물의 성질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의 흔적은 불편함을 만들기도 합니다.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감정이 다시 떠오르면 마음은 왜 아직 남아있는가 하고 자신을 몰아붙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장결은 마음이 실수를 해서 남은 것이 아니라 마음의 과정이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감정은 경험을 통해 생성된 것이며 그 경험이 마음의 흔적을 남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흔적을 없애려는 태도는 마음을 오히려 더 어지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을 강제로 비우려고 할수록 마음은 더 크게 흔들립니다. 흔적은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입니다. 감정의 장결은 마음의 성질을 드러내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어떤 감정이 오래 남아있는지, 어떤 감정이 쉽게 흩어지는지, 어떤 감정이 조용한 순간에 다시 고개를 드는지를 살피다 보면 마음이 어디에 민감하고 어디에서 부드러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찰은 마음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결을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약용의 사유에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첫걸음이 판단이 아니라 관찰임을 자주 강조합니다. 마음에 어떤 흔적이 남아있는지를 아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이미 한층 고요해져 있습니다. 감정의 장결은 때로 고요한 자리에서만 드러납니다. 일상이 분주할 때에는 보이지 않지만 조용한 밤이나 잠들기 전의 순간 혹은 자연 앞에서 사유가 가라앉는 순간에는 작은 떨림이 찾아옵니다. 이 떨림은 고요 속에서만 들리는 먼 소리와 같습니다. 바람이 멈추어야 먼 숲의 장가지가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듯 마음이 고요해야 깊은 흔적의 결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 미세한 떨림은 마음이 오래전부터 품고 있던 진실의 일부입니다. 고요는 흔적을 드러내는 조건이 아니라 흔적의 본래 성질을 알아보게 하는 배경입니다. 감정의 장결은 사라지지 않기에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장결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흔적이 남아있기에 사람은 자신이 무엇에 감동하고 무엇에 흔들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감정의 장결을 바라본다는 것은 약함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마음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흔적은 지나간 감정의 부산물이 아니라 마음의 성장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남은 자취이며 이 흔적이 쌓일수록 마음의 결은 더욱 깊어집니다. 감정의 장결은 지워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이 가라앉을 때마다 조용히 자신을 비추는 하나의 결이며 마음을 이해하게 하는 작은 빛입니다. 마음속에 남아있는 감정의 결은 분주한 일상에서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마음이 여러 일에 쏠려 있을 때에는 흔적을 느낄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고요가 찾아오는 순간 그동안 숨어있던 결이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는 누군가가 일부러 불러낸 것이 아니라 고요가 마음의 바닥을 드러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움직임입니다. 고요는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 같아서 그 속에서는 감정의 장결이 있는 그대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고요 속에서 떠오르는 결은 대개 아주 작은 기척으로 시작됩니다. 그것은 생각을 강하게 끌고 가는 힘이 아니라 조용한 울림에 가깝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의 흐름, 이름 붙이기 어려운 느낌, 이유는 모르지만 조금 무거워지는 마음의 결등이 곧 그 기척입니다. 사람은 이러한 움직임을 자주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지만 그 미세한 떨림 속에는 마음의 깊고 오래된 진실이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적은 소리를 내지 않지만 마음의 길어진 어둠 속에서 조용히 빛을 띠고 있습니다. 고요는 감정의 결을 깨우기도 하고 결을 명확하게 보이도록 돕기도 합니다. 낮 동안 여러 행동과 생각이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을 때에는 감정의 장결이 흐릿했지만
밤이 되면 마음의 상층부에서 가라앉은 뒤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뒤층은 평소에는 접근하기 어려운 자리이지만 고요는 이 층을 자연스럽게 드러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은 이 순간에서 비로소 오래전 감정의 흔적과 마주하게 되고 그 흔적이 아직도 자신 안에 남아있음을 깨닫습니다. 고요는 잊힌 것을 끄집어내려는 힘이 아니라 보이지 않던 것을 보이게 하는 맑은 배경입니다. 고요가 찾아올 때 마음이 흔들리는 까닭은 오래된 결이 다시 떠오르는 과정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지나온 감정의 무게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믿고 싶어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무게를 조용히 품고 있습니다. 고요는 그 무게를 억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그동안 외면해왔던 흔적과 다시 마주하도록 돕습니다. 그러므로 고요 속에서 찾아오는 작은 떨림은 불안이 아니라 마음을 이해하게 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 떨림은 오래된 감정이 아직도 닿아있는 자리를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고요가 주는 또 하나의 특징은 감정의 결을 평온한 방식으로 드러낸다는 점입니다. 분주할 때 떠오르는 감정은 흔들리고 뒤섞여서 자신을 정확히 알아보기 어렵지만 고요 속에 떠오르는 흔적은 한층 부드럽고 담백하게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는 고요가 감정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본래 지닌 결을 흐트러지지 않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요 속에서 떠오르는 감정의 장결은 고통스럽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오히려 자연스럽고 담백한 감정의 실루엣에 가깝습니다. 그 실루엣을 바라보는 일은 마음의 한 부분을 다시 들여다보는 경험이 됩니다. 고요 속에서 드러나는 감정의 흔적은 때로 자신에게도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감정, 혹은 이미 지나간 줄 알았던 감정이 여전히 마음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사람을 잠시 멈추게 합니다. 하지만 이 낯설은 마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징후이기도 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그 감정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흔적이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흔적이 다시 떠오르는 일은 마음이 약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이 더 깊어졌다는 증거입니다. 고요 속에서 드러난 감정을 억누르려고 하면 마음은 다시 어지러워집니다. 흔적은 억압을 싫어합니다. 억압은 흥결을 더 강하게 흔들어 놓을 뿐입니다. 고요가 찾아왔을 때 할 수 있는 일은 단순합니다. 떠오르는 결을 관찰하고 그 결이 어떤 움직임을 하고 있는지 지켜보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다그치지 않고 해석을 억지로 붙이지 않고 그저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관찰하는 태도는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스스로 가라앉히도록 돕습니다. 감정의 장결은 고요가 찾아올 때 비로소 그 본래의 형태를 드러냅니다. 고요 속에서 감정은 소란 없이 나타나며 마음의 깊이를 부드럽게 흔듭니다. 이 흔들문 불편함이 아니라 이해의 시작이 됩니다. 마음이 자신에게 남아있는 흔적을 스스로 알아보는 순간 마음은 이미 하나의 길을 건넌 셈입니다. 고요 속에서 드러난 흔적은 비로소 마음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드는 자양분이 됩니다. 고요는 감정의 장결을 드러내는 배경이자 마음이 스스로를 바라보게 하는 공간입니다. 그 고요 속에서 떠오르는 오래된 결은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진실을 조용히 알려주는 길잡이가 됩니다. 사람이 마음의 흔적을 진정으로 마주하는 순간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의식하지 못했던 감정이 어느 날 문득 떠오르거나 아무 일도 없는 조용한 시간에 오래전의 장결이 스며들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순간은 특별한 사건이 일어난 것도 아니며 깊은 사고에 잠긴 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스스로 한 겹 내려앉으며 그 깊은 층을 드러내는 순간에 흔적의 결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만남은 준비된 만남이 아니라 마음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이루어낸 조용한 도착입니다. 감정의 결을 마주하는 순간 사람은 종종 당혹스러움을 느낍니다. 이미 지나간 감정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떠오른다는 사실은 마음을 잠시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이 흔들림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의 진실에 닿아가고 있다는 징표입니다. 잊어버린 줄 알았던 슬픔이나 이미 흩어진 줄 알았던 그리움이 다시 모습을 드러나는 이유는 그 감정이 여전히 마음의 일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정직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감정의 결과 마주하는 순간이 중요한 이유는 그 순간에 마음이 자신을 가장 솔직하게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분주한 생각과 감정이 서로 얽혀 마음을 흐리게 만들지만 흔적이 떠오르는 순간에는 오히려 불필요한 소음이 사라지고 감정의 본질만이 남습니다. 이러한 순간 사람은 자신 안에 남아있는 감정이 얼마나 깊고 섬세한지 깨닫게 됩니다. 흔적은 강한 주장으로 다가오지 않으며 조용한 숨결처럼 마음을 스칩니다. 하지만 그 스침 속에는 오래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 흔적을 마주하면 처음에는 그 의미를 해석하려고 합니다. 왜 지금 떠오르는가? 무엇을 말하려는가? 와 같은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정의 흔적은 해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흔적은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느끼는 법이며 의미를 억지로 붙이는 순간 오히려 감정의 본래 결을 놓치게 됩니다. 흔적은 해석보다 관찰을 필요로 합니다. 조용히 바라보고 느끼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감정의 결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해석은 흔적을 설명하려 들지만 관찰은 흔적이 스스로 드러나도록 자리를 마련합니다. 감정의 결을 마주하는 순간에는 흔히 두 가지 움직임이 함께 일어납니다. 하나는 가라앉는 움직임입니다. 오래 남아있던 감정의 흔적은 떠오르는 동시에 부드럽게 마음에 앉습니다. 이것은 마음이 흔적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미세한 떨림입니다. 마음이 흔적과 다시 만나면서 흔들리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 두 움직임은 서로 상반된 듯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흐름입니다. 흔적을 받아들이면서 마음이 가라앉고 가라앉는 동안 흔적의 기척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이 반복될 때 마음은 조금씩 안정되어 갑니다. 감정의 결을 마주한다는 것은 마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흔적을 거부하거나 숨기려고 할 때 마음은 더 깊은 혼란을 겪습니다. 그러나 흔적을 바라보고 받아들이려는 태도는 마음이 이미 한 겹의 성장을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성장은 눈에 띄지 않는 조용한 변화 속에서 이루어지며 감정의 결을 마주하는 순간이 바로 그 조용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마음이 자신에게 남아있던 흔적을 인정할 때 그 흔적은 더 이상 불편한 무게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대신 마음의 바탕을 조금 더 깊게 만들어주는 결로 자리합니다. 흔적을 마주하는 순간에는 종종 작은 깨달음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 깨달음은 거창한 말이나 극적인 장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순간에서 비롯됩니다. 아직도 이 감정이 남아 있었구나. 나는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품고 있었구나. 이러한 조용한 깨달음은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감정의 결을 인정하는 일은 감정의 무게를 덜어내는 일이 아니라 그 무게를 정확히 이해하는 일입니다. 이해는 무게를 변화시키지 않지만 마음이 그 무게를 바라보는 방식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감정의 결과 마주하는 경험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특별한 사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고요해지는 순간의 흔적은 스스로 떠오릅니다. 이 만남은 사람을 흔들기도 하고 놀라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흔들림은 마음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해가는 길목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감정의 결과 마주하는 일은 고통이 아니라 깨달음이며 혼란이 아니라 정리의 시작입니다. 감정의 장결과 만나는 순간 마음은 자신 안에 남아있던 작은 조각들을 다시 이어붙입니다. 그 조각들이 모여 마음의 흐름을 더 넓고 깊게 만들어줍니다. 감정의 장결이 모습을 드러낼 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점입니다. 흔적은 억누르려 할수록 더 강하게 흔들리고 밀어내려 할수록 더 깊이 남습니다. 반대로 바라보는 태도는 흔적을 스스로 정리하게 돕습니다. 흔적은 힘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고요히 바라볼 때 비로소 그 본래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음의 자세는 흔적을 변화시키는 힘이 아니라 흔적이 스스로 가라앉도록 도와주는 바람의 방향과 같습니다. 흔적을 바라보는 마음의 자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판단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사람은 감정을 마주하는 순간 자신을 평가하려는 습관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내가 왜 아직 이런 감정을 품고 있을까? 이런 감정을 갖는 것은 옳지 않다. 와 같은 판단이 마음에 일어나면 흔적은 자연스럽게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다시 숨어버립니다. 판단은 흔적을 억눌러 버리고 억눌린 흔적은 더 큰 혼란을 만들어냅니다. 판단을 거두지 않으면 마음은 흔적과 만날 기회를 잃게 됩니다. 판단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감정을 긍정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을 전체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흔적은 설명을 요구하지 않으며 감정은 스스로 말하려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조용해질 때 감정의 흔적은 천천히 드러나며 마주하는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해석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성질을 이해할 때 비로소 흔적을 바라보는 태도는 자연스럽고 부드러워집니다. 흔적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자세는 억지로 이해하려 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사람은 감정이 떠오르면 그 의미를 찾으려고 애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감정의 흔적은 의미를 붙이는 순간 그 본래의 결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감정은 해석의 대상이 아니라 관찰의 대상입니다. 이해는 시간이 흐른 뒤 자연스럽게 모습을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적이 떠오르는 순간에는 왜라는 질문보다 지금 무엇이 느껴지는가를 살피는 태도가 훨씬 더 마음을 고요하게 합니다. 해석은 감정을 설명하려 하지만 관찰은 감정이 스스로 드러나도록 도와줍니다. 흔적을 대할 때 필요한 또 하나의 태도는 멈춤의 자세입니다. 흔적이 떠오르는 순간 바로 움직이려 하면 마음은 흔적의 결을 흐려놓습니다. 멈추는 태도는 마음을 억누르기 위한 정지가 아니라 마음의 움직임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고요한 쉼의 상태입니다. 멈춤은 마음이 자신에게서 자연스럽게 내려앉도록 돕는 힘이 있습니다. 마치 물 위에 떨어진 한 방울의 물결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마음도 고요히 멈출 때 흔적의 결을 있는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흔적을 바라보는 마음의 자세는 부드러운 수용을 포함합니다. 수용은 흔적을 그대로 품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흔적을 있는 상태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감정을 억지로 끌어안으려 하면 오히려 감정에 압력이 생기고 감정을 밀어내려 하면 흔적이 더 깊은 층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러나 감정을 그대로 두는 태도는 흔적이 하던 움직임을 잃지 않도록 해주며 마음은 그 움직임이 끝날 때까지 자연스럽게 기다릴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수용은 감정을 무겁게 만들지 않고
마음을 얽매지 않으며 마음이 스스로 펼쳐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마음의 자세는 감정을 가라앉히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결을 이해하기 위한 태도입니다. 흔적을 바라보는 행위는 감정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자연스럽게 가라앉을 수 있도록 다가가는 방식입니다. 사람은 흔적을 억지로 바꾸려고 할 때 혼란을 더 크게 느끼지만 흔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흔적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 길에서 마음은 조용한 정리를 시작하게 됩니다. 흔적을 바라보는 자세는 또한 마음의 깊이를 넓혀줍니다. 감정의 결을 바라보는 일은 결국 마음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이해는 판단을 거두는 자리에서 시작되며 판단이 사라질 때 마음은 넓어지고 고요해집니다. 마음을 넓게 만드는 것은 큰 사건이나 특별한 깨달음이 아니라 작은 흔적을 바라보는 순간의 조용한 태도입니다. 그 태도가 마음을 단단하게 하며 감정의 흔적을 불안이 아닌 깨달음으로 바꾸어 줍니다. 흔적을 바라보는 마음의 자세는 감정의 장결이 스스로 정리되도록 돕는 가장 부드러운 힘입니다. 그 힘은 작아 보이지만 마음을 가장 깊은 곳에서 변화시키는 조용한 바람이 됩니다. 감정의 흔적을 억누르지 않고 바라볼 수 있게 되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이 가라앉음은 감정을 없애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감정이 본래의 자리를 찾아가는 움직임입니다. 처음에는 흔적이 떠오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흔들리고 조용한 긴장이 일어날 수 있지만 시간을 두고 바라보는 태도를 유지하다 보면 흔적은 조금씩 부드럽게 가라앉습니다. 이때의 가라앉음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 움직이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감정의 결이 가라앉을 때 사람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마음의 면모를 발견하게 됩니다. 흔적이 떠오르는 동안에는 그 감정 자체가 중심에 놓여 있었지만 흔적이 가라앉기 시작하면 마음은 그 감정을 하나의 현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감정의 결이 자신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감정을 바라보는 입장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마음을 단단하게 하는 첫걸음이 되며 감정과 나 사이에 부드러운 거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거리는 무심함이 아니라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여백입니다. 감정의 흔적이 가라앉는 과정에서 사람은 자신이 그동안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 왔는지도 깨닫게 됩니다. 억누르려 했던 순간, 회피하려 했던 순간, 혹은 감정에 휩쓸려 스스로를 몰아붙였던 순간들이 차례로 떠오르기도 합니다. 흔적이 가라앉는 과정은 단순히 감정이 줄어드는 시간이 아니라 그 감정을 대하던 태도를 다시 살피게 만드는 조용한 성찰의 시간입니다. 이때 마음은 서둘러 해석하지 않고 조용히 관찰할 수 있는 넓은 자리를 마련하게 됩니다. 가라앉는 흔적을 바라볼 때 찾게 되는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감정이 스스로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흔히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고 믿지만 실은 감정의 많은 부분은 자연스럽게 일어났다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억지로 조절하려 하면 마음은 오히려 더 큰 흔들림을 겪습니다. 가라앉는 결을 바라보며 사람은 비로소 마음이 억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저절로 기울어지고 저절로 편안해지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이해는 마음을 더 부드럽고 단단하게 만듭니다. 감정의 결이 가라앉는 동안 마음에는 조금씩 평온이 스며듭니다. 이 평온은 감정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생겨나는 평온입니다. 감정은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지만 그 감정이 더 이상 마음을 흔들지 않는 상태가 찾아옵니다. 흔적은 마음의 깊은 곳에 조용히 머물러 있지만 그 존재가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온입니다. 마음은 감정을 제거함으로써 고요해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이해함으로써 고요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은 자신을 향한 태도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흔적을 바라볼 때 스스로를 비난하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지고 감정을 억누르려 했던 힘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지나치게 엄격하게 다루었던 마음의 결이 부드러워지며 자신을 대하는 시선도 한층 여유로워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드라마틱하지 않지만 마음의 결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마음은 스스로 조금씩 열리고 그 열린 자리에서 더 유연한 사유가 생겨납니다. 가라앉은 감정의 장결은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감정이 가라앉기 전에는 하나의 무게로 작용했지만 가라앉고 나면 그 감정은 사람의 삶을 이루는 하나의 지나온 결로 자리합니다. 그 결은 더 이상 마음을 흔들지 않으며 오히려 마음의 깊이를 드러내는 작은 무늬가 됩니다. 지나온 감정의 흔적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의미의 방향을 바꾸며 새로운 결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결은 마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여주는 조용한 기록입니다. 감정의 결이 가라앉는 과정은 감정을 잊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본래의 자리에 놓는 과정입니다. 감정은 존재하되 중심을 차지하지 않고 흔적은 남아있으나 마음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이 상태는 감정이 사라진 곳에서 생겨나는 공허가 아니라 감정이 정리된 뒤 생겨나는 깊고 차분한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마음이 스스로를 바라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리입니다. 가라앉은 감정의 결은 마음의 바닥에 조용히 자리합니다. 그 자리에서 마음은 새로운 고요를 배우고 그 고요 속에서 더욱 단단해져 있습니다. 감정의 결을 오래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속에 미처 보지 못했던 마지막 흔적이 조용히 떠오르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크게 흔들리는 감정도 아니고 설명하기 어려운 미세한 감각에 가까운 흔적입니다. 지나간 감정의 조각들이 하나둘 정리된 뒤 그 아래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는 결입니다. 이 마지막 결은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으며 오히려 마음이 오랫동안 품고 있던 본래의 방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흔히 감정의 중심을 거대한 사건에서 찾으려 하지만 마음을 가장 깊이 움직이는 것은 종종 이렇게 작고 조용한 결입니다. 그 결은 말없이 마음의 가장자리에서 스스로 빛을 내고 있습니다. 억지로 이해하려 하지 않아도 그 결은 조용히 마음의 흐름을 정돈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마음을 갈등하게 만들던 감정의 무게가 조금씩 풀리고 그 아래 숨겨져 있던 결이 부드럽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결을 바라보는 일은 마음이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과정입니다. 감정의 흔적을 바라보며 마음은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거두고 다시 자기 안쪽으로 조용히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람은 잊고 지냈던 마음의 원형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흔적과 다르며 감정의 파동을 넘어서는 자리입니다. 마음이 무엇을 추구했는지, 무엇에 흔들렸는지, 그리고 결국 무엇을 지키려 했는지를 알려주는 근원의 자리입니다. 이 마지막 결을 바라볼 때 사람은 더 이상 마음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변화시키려는 의도는 이미 감정의 흔적을 다룰 때 충분히 소진되어 있습니다. 대신 마음은 자연스럽게 가라앉은 상태에서 스스로의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확인은 해석보다 깊고 판단보다 고요합니다. 마음이 흔적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끝에 도달하게 되는 한 조각의 평정입니다. 이 평정은 감정을 초월하려는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다 지나온 마음이 자연스럽게 머무르는 자리에서 생겨납니다. 마지막 결은 마음의 연약함도 함께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은 강해지기 위해 감정을 정리하려 애쓰지만 실은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을 때 마음은 가장 단단해집니다. 감정의 결을 끝까지 바라보고 나면 마음은 자신의 연약함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연약함은 부족함이 아니라 마음의 질감이며 오히려 그 질감이 마음을 사람답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을 이해하는 일은 이 연약함을 받아들이는 과정이며 그 받아들임 속에서 마음은 조용히 깊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결은 마음이 지닌 본래의 빛을 보여줍니다. 지나온 감정들이 모두 가라앉고 흔적이 정리된 자리에서 비로소 희미한 빛이 드러납니다. 이 빛은 특별한 통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고요를 되찾았다는 가장 단순하고도 명확한 징표입니다. 복잡한 감정이 거치고 난 후 찾아오는 이 빛은 마음이 더 이상 흔적에 끌려가지 않는 상태를 말해줍니다. 그 빛은 크지 않지만 마음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줄 만큼 따뜻합니다. 마지막 결을 받아들인 후 마음은 더 큰 욕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감정을 완전히 지우려는 욕심도 흔적이 남아있는 자신을 비판하려는 마음도 잦아들어 있습니다. 대신 마음은 지금의 자리에서 조용히 머무를 수 있게 됩니다. 이 머물문 정체가 아니라 안정이며 마음이 앞으로 움직일 힘을 잃어서가 아니라 움직임의 중심을 되찾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고요입니다. 흔적을 그대로 두고도 움직일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감정의 결을 따라 긴 여정을 걸어온 끝에서 마음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감정은 삶을 뒤흔드는 존재가 아니라 마음이 삶을 해석해 나가는 방식의 일부라는 사실입니다. 감정은 때로 무겁고 때로 가벼우며 때로 흔들리지만 결국 마음의 움직임을 알려주는 표식입니다. 흔적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흔적을 이해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태도가 마음의 방향을 결정하고 마음의 평정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마음속 마지막 결은 고요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결을 억지로 설명하려 하지 않을 때 마음은 더 선명해져 있습니다. 그 결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마음은 이미 한층 깊어져 있습니다. 감정의 결을 따라 걸어온 여정은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라지지 않은 흔적이 마음을 무겁게 하기도 했고 때때로 설명할 수 없는 잔향이 흐름을 어지럽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흔적을 억누르지 않고 바라보는 시간이 이어지자 마음은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흔적은 더 이상 마음을 흔드는 중심이 아니며 마음을 통해 지나가는 하나의 결로 남아 있습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마음은 더 단단해지지도 크게 변한 것도 아닙니다. 대신 마음은 더 부드러워져 있습니다. 감정을 거부하지 않고 바라보는 힘이 생겼고 흔적을 이해하려는 여유가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것은 큰 깨달음이나 극적인 변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조용한 관찰과 꾸준한 사유를 통해 쌓여온 변화입니다. 마음은 서둘러 고요해지는 것이 아니라 고요를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성숙해져 있습니다. 감정의 흔적은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흔적은 더 이상 과거의 무게가 아니라 마음이 지나온 길을 알려주는 작은 표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삶에서 감정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으며 감정이 남긴 결은 계속 마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머물러 있는 방식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마음은 이해가 깊어질 때 비로소 고요를 얻고 고요 속에서 스스로의 중심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음은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흔적이 남아있다는 사실도 더 이상 불편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흔적을 품을 수 있는 넓이를 가지게 되었고
그 넓이 속에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자랐습니다. 감정의 결은 삶의 일부로 남아 있으며 그 결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조용히 길을 찾았다는 징표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고유한 이해입니다. 감정은 흘러가고 흔적은 남아있고 마음은 그 흔적을 품은 채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완전함이 아니라 마음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감정의 결을 바라본다는 것은 이렇게 마음이 스스로의 깊이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 깊이는 곧 마음이 걸어온 길의 기록이며 앞으로 걸어갈 길을 밝혀주는 조용한 빛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